2024년 내셔널리그 타점 1위를 찍었던 오타니 쇼헤이는 다저스 팬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슈퍼스타였다. 시즌 내내 그가 1번 타순에 서서 상대 투수의 첫 공을 강렬하게 받아치는 장면은 LA의 여름밤을 뒤흔들었고, 총 54개의 홈런 중 32개가 솔로포였다는 사실조차 칠 때마다 담장을 넘기는 괴물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같은 숫자는 역설적으로 다저스 타선 하위의 빈약함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했다. 상위 타선의 배츠, 프리먼, 테오스카가 득점권에 자주 출루해준 덕에 나머지 75%의 타점이 가능했지만 7번 이후 타자들은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해 타선이 길다는 찬사가 약점으로 뒤집힐 위기를 여러 차례 초래했다. 2025년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20경기를 치르는 동안 오타니의 타점은 고작 8개에 불과했고, 그중 5개가 또다시 솔로 홈런이었다. 타율이나 OPS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지만 득점권 기회가 사라지니 타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했다. 문제의 본질은 오타니가 아니라 그 뒤를 받쳐줄 라인업의 바닥이었다. 7에서 9번 타자들이 만든 팀 타율은 1할 7푼대에 머물렀고, 득점권 출루율 역시 리그 하위권에 처졌다. 이 지점에서 다저스의 뎁스 신화가 과장된 거품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슬럼프의 초입인지에 대한 논란이 폭발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오타니를 타선 아래로 내릴 생각은 없다. 지금 부진한 선수들도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지난 시즌 타선 유연성을 상징했던 멀티 포지션 요원들은 현재 모두 알 수 없는 깊이의 침체에 빠져있다. 키케 에르난데스는 타석에서의 어깨가 굳은 듯했고, 로하스는 예전 특유의 끈질김 대신 조급함만 드러냈다. 거기에 새로 승격된 앤디 페이지스도 빅리그 투수들의 유인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신선한 공기가 되지 못했다. 이어지는 빈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콜로라도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 맥스 먼시가 멀티히트를 쏘아 올렸고 페이지스 역시 이 타점 적시타로 존재감을 밝혔다. 오스틴 반스까지 시즌 첫 안타를 터뜨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단발성 활약만으로는 거품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 다저스가 진정으로 두꺼운 타선을 자랑하려면 하위 3총사가 최소 리그 평균 수준은 찍어줘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대팀들은 배츠 프리먼 오타니가 지나간 뒤 과감히 스트라이크 존 바깥을 공략하며 잇따라 사사구를 내줄 것이고, 득점권 기회는 더욱 사라질 것이다. 관건은 멘털과 타석 접근 방식의 전환이다. 먼시는 과거 30홈런 타자다운 장타 본능을 유지하되 초구에 대한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페이지스에게는 빅 스윙보다는 콘택트 우선의 조정이 절실하고, 반스는 짧은 스윙으로 투 스트라이크 후에도 파울을 만들어내야 한다. 로하스와 키케는 낮은 체인지업에 당하는 모습을 줄이고 좌완 상대 시 타순을 조정하여 심리적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요소는 주로 생산성이다. 배츠와 오타니가 출루했을 때 프리먼이 장군멍군을 외치는 장면은 잦았지만 8, 9번 타자가 1, 4 이후 출루했을 때의 이후 주로 플레이는 지나치게 수동적이었다. 로버츠 감독 특유의 안전 제일 야구가 이 구간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시즌 초반부터 기동력을 살린 셋업 플레이, 예컨대 키케의 2루 도루로 포수를 흔들고 페이지스의 땅볼로 진루를 유도한 뒤 반스가 희생 플라이로 1점을 쌓는 방식과 반복적으로 성공한다면 하위 타선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아진다. 그렇다면 오타니는 어떻게 변주될까? 아직 투수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는 타석 집중도를 총력전 모드로 끌어올리고 있다. 1번 타순에서도 자신보다 앞선 주자가 없을 때 슬라이더를 밀어 우전 안타로 내보내며 스몰볼 리드오프를 실험 중이다. 이는 2024년 위 홈런 행진과 달리 올 시즌 OPS를 유지하면서도 타점 감소를 상쇄하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오타니가 단순 파워히터를 넘어 출루형 거포라는 두 얼굴을 완성한다면 그 뒤에 서는 배츠와 프리먼 혹은 테오스카가 자연스레 타점을 쌓아갈 것이다. 다저스 상위 타선의 생산성은 그렇게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전략 변화는 하위 타선이 최소한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전제 위에서만 빛난다. 만일 5월 말까지도 7에서 9번 타순 OPS가 0.600 언저리에 머문다면 프런트는 과감한 로스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트리플 A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 중인 미겔 바르가스, 내야 유틸리티 조던 러첼로가 대체 카드로 거론된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트레이드 마켓에서 베테랑 교타자를 영입해
후반기 반등을 노릴 수도 있다. 다저스라는 슈퍼클럽조차 승리에 대한 집착 앞에서는 휴먼 스토리를 양보할 수 없다. 과거 최강의 타선을 꾸렸던 팀들은 하나같이 하위 타선에 의미 있는 소음을 강조했다. 2001년 메리너스는 19번 타순 모두 3할대 출루율을 유지했고 2018년 레드삭스는 89번이 전체 득점의 20% 이상을 책임졌다. 해마다 후반기로 갈수록 투수들의 피로 누적과 스카우팅 리포트의 정밀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위 타선만 믿고 버티면 결국 가을 야구 문턱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다저스 프런트가 깊이에 깊이를 더한다. 는 모토를 외치며 로스터를 확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철학이 올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관건은 시간이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거센 추격을 감안하면 다저스는 7에서 9번이 회복을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가시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오타니를 포함한 상위 타순의 체력 안배가 가능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맞디를 벌일 때 전략 카드가 늘어난다. 반대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오타니를 3번이나 4번으로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리드오프가 팀 공격 철학의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다저스 전체 설계도를 뒤흔드는 지진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다저스가 맞닥뜨린 과제는 단순한 타순 조정이 아닌 타선의 생태계 복원이다. 하위 타순이 살아나면 오타니는 다시 한번 괴물 모드를 발동할 것이고 배츠 프리먼, 에르난데스는 홈런과 타점 레이스를 동시에 사냥할 수 있다. 반면 하위 타순이 침묵하면 초반 기세는 곧 마운드 부담으로 되돌아와 불펜 소모를 가속시킬 것이다. 2025년 다저스 왕조가 새 시대를 열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글램 스쿼드로 전락할 것인지는 1할 7푼대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판가름 난다. 오타니 활용도 최대화라는 퍼즐은 다저스 하위 타선의 각성이 맞춰야 할 마지막 조각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개인 성적 부진 같지만 그 이면에는 팀 전술, 선수 심리, 경기 운영 철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팬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다. 투아웃 주자 2루에서 키케의 깨끗한 중전 안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오타니의 배트 플립이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야만 다저스의 2025년 월드 시리즈 여정은 다시 궤도에 오른다. 남은 시간은 아직 많다. 하위 타자들의 방망이가 폭발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가을 야구의 전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